공무대 채권조사는 매니제 채권 네, 사상관계에 권에 접수된 채권 신고서를 열람하여 그러면 이제 전장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사무실 내에서 클릭을 하면 출력이 되거나 이제 그 전자 매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관계는 법원에 접수된 채권 신고서를 열람하여 파산 신청 기록과 대조하고 채권 원인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예를 들어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차용증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제출되지 않으면 이제 전화해서 미흡하니까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채권신고인에게 연락하여 보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채권조사기일이 공전이나 특별조사기일 진행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기일 이전에 이제 예를 들어 금융채권자들이 10명인데 뭐 한 서너 명 빼지 안 했다. 그러면 좀 부지런히 직원을 통해서 독촉을 하다 보면 채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여 파산 채권 시부인표, 시부인표도 이제 서식을 보면 됩니다. 다음 조사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저희도 이제 9월 4일 날 채권 시부인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8월 30일이었죠. 그때 제출했기 때문에 5일 전에 제출한 거죠. 보통 한 7일에서 이제 5일 정도, 5일에서 7일 정도에 내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채권 시부인표를 채권자 수만큼 준비하여 출석한 채권자에게 배포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사실 이거 관심 있는 직원이 없어서 복사도 안 해가는데 물론 이제 달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나중에 사무실 내려와서라도 줍니다. 다만 실제 출석하는 채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 3부 정도를 준비하여 채권조사기일에 임합니다. 파산관제인이 관련된 자료를 잘 검토하여 채권조사에 신중하게 임해야 됩니다. 일단 신고 채권을 시인하고 나면 그 효력을 다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산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이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채권의 존부와 액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일단 이의를 진술하고 나중에 이의를 철회하더라도 이의를 합니다. 통상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는 대체로 채권 원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에서 자체 전산 자료만을 원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원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 대금 등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죠. 물품 대금은 보통 3년이죠. 공사 대금도 3년입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판결도 없고 그냥 견적서에다가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일단 시효 소멸을 원인으로 이의해야 됩니다. 어음채권을 신고해서는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음 원본 같은 거 지금 어음은 이제 사실 사라졌죠.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게 문제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실무상 채권조사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어음채권 이것도 사실 이제 역사적 유물이죠. 신고인이 어음사본만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음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인부해야 된다. 이게 채권 이게 파산관제의 직무편람이 최초에 쓰여진 시기가 2010년이죠. 10년에 11년. 관제인도가 본격적으로 창안된 거는 2007년, 5년, 5, 6, 7 이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음이 좀 있었는데 그 2010년 지나서 전자어음화 되면서 사실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별채권은 중요하죠. 별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한 경우 우선 피담보 채무액 전체에 관하여 조사하고 다음으로 별채권의 목적물을 적절히 평가한 후 그로부터 피담보 채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예정 부족액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담보 채권의 존부 및 액에 관하여 인부하고 이를 전제로 예정 부족에 관하여도 인부한다. 다만 예정 부족액의 인부는 배당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의 배당에 관한 배당 제외 기간 안에 그 권리 포기 이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족 채권액을 증명한 경우 아니면 배당에서 제외합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예정 부족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는 피담보 채권은 시인하고 예정 부족액은 전액 이해하며 별채권자에게 예정 부족액에 대하여 세후 배당에 관한 배당 제외 기간 안에 부족 채권액을 증명하는 경우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 자체의 존재와 그 수액은 인정되지만 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거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경우에도 이해합니다. 사실 이제 예정 부족액은 문제가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경매가 다 끝난 다음에 채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별채권자가 경매에서 다 받으면 예정 부족액이 제로고요. 못 받았으면 예정 부족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후순위 채권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 이자 채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해야 하나 신고인이 이를 일반 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신고인에게 파산 선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여 채권 신고할 것을 고지하는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업무 진행에 편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일반 채권을 신고했을 경우 후순위 채권임을 이유로 이해합니다. 파산 선고 이자 채권 이외에 후순위 채권으로는 벌금, 과료,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주채권자 보증인이 구상채권 신고 경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대의 변제하여 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채권 신고를 했을 경우 특히 신보라든가 기보, 서울보증의 경우 이런 게 많죠. 본래의 주채권자가 이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채권자가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권 신고에 대해 이해하고 만약 주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주채권자의 신고가 없음을 조건으로 시인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채무자의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권의 기준시가 파산 선고 시임으로 이를 시인합니다. 무상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전 6월 이내에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한 무상보증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보증인이 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합니다. 이의통지는 파산관절이 채권 신고서를 이제 조사한 결과 이의할 채권이 있으면 이의통지서를 작성하여 파산채권 시부인표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이의통지서의 파일을 실무관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실무관이 법원에서 보냅니다.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제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지출된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파산채권 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이나 중국 판결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절차 이게 재심하고 청구 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는 했는데 이의 사유가 명백해진 경우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 철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의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관절이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관절이 채권 신고서에 입증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이해할 경우에 일단 이의 통지를 하고 나중에 채권자들한테 자료를 제출받아 이의 통지를 철회합니다.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이라는 것은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채권조사 일반 기일 전에 신고된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채권조사의 일반 기일 전에 신고된 채권을 일반 기일에 조사함에 대하여 관제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해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기일을 주로 여는 경우는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채권이 뒤늦게 신고된 때입니다. 다만 특별기일 이후 채권이 추가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재대 환가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특별기일이 지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기일 지정 신청이 있으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료 상당의 비용 예납을 명하고 예납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 신고로 각하하므로 파산관절이 신고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비용 예납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가 적으면 몇만 원이 되고요. 채권자가 많으면 좀 몇십만 원 내는 경우도 있죠.
이번 시간에는 채권 조사의 방법, 그다음에 이 통지, 이 철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